탕후루가 굳을 동안 게임을 해볼 건데 제가 요즘에 즐겨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잼라이브라는 어플이에요. 이게 라이브 퀴즈쇼도 있고 요번에 스크래치 게임이라는 것도 새로 나왔거든요. 스크래치 해볼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당첨된 적 없는데 심심하니까 오늘 뭐 하나 긁어볼까요? 요거 던킨도넛 10개 팩 한번 해볼게요. 짠! 저희 셋이 던킨도넛을 긁어보려고 합니다. 자, 나 200점 얻었는데. 당첨은 안 되는데 200잼을 얻었어요. 뭐야? 홈런볼 한번 해볼까? 홈런볼 3개가 나오면 당첨. 2개 아쉽다. 그리고 이게 항상 똑같은 당첨 제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진짜 계속 들어와서 확인하게 돼요. 다음에 또 동생들이랑 찍는 영상으로 만나요. 주말. 10, 9, 8, 7, 6, 5, 4, 3, 2. Jam. 오늘 왜 이렇게 벌들이 많지? 바로 이것 때문인가? 나만의 허니 잼라이브 하니 여러분, 제가 오늘 또 꿀잼 가득한 잼라이브 되라고 이거 하나 먹고 왔거든요.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린 우리 잼러들, 하교하고 퇴근하고 피로할 때 꿀물 한 잔. 피로회복은 물론이고 이렇게 꿀 먹으면 꿀피부 되는 거 알지? 홍삼 스틱의 시대는 갔다! 꿀 스틱의 시대. 오늘 이 방송 후에 깜짝 타임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꿀 빠는 시간 25스틱에 우리 잼너들을 위한 혜택. 짜잔! 5스틱 더! 총 30스틱을 26,000원. 대한민국 최저가로 겟할 수 있는 기회. 이 꿀 파는 시간 타임들은요, 오늘 이 방송 후에 열리니까 함께 우리 꿀 빨아보아요. 500개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꿀 필요한 사람 발 빠르게 겟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극한 직업 재번니 편이라고 또 재명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노래를 잠시 하느라고 언니 귀에 개나리 폈다고 또 이렇게 귀걸이 유심히 봐주시는 잼너분들도 있고요. 귀에 사또밥 아닙니다. 사또밥이라고 봐주시는 남선마이님 계신데요. 사또밥 아니고 귀에는 개나리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꿀 빠는 시간 타임들 요 방송 후에 열리니까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 잼너분들 굉장히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65,000명이나 넘게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이희님이 너무나 예쁜 채팅을 써주셨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희님께는 닉네임이 너무 어렵네. 이희님 일단 1000점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학교에 언니처럼 이쁜 꽃 엄청 많이 폈다고 좋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채팅을 써주시는 분이 잼라이브에 있다니 너무너무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제 또 잼 누나가 나올까, 잼 오빠가 나올까, 막 어떤 분이 나올까 또 기대를 해주셨는데 잼 누나 나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기대해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잠깐이나마 스트레스 없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딸도 잼언니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올려주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아, 그런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맨날 예쁘다는 채팅만 읽는다고 불평하시는 우리 잼너분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눈이 그것만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채팅을 여러 가지 골고루 읽으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이상하게 그것만 보여요. 죄송해요. 자, 어쨌든 오늘의 상금 500만 원 준비가 돼 있고요. 위너분들 중에서 오늘 역시나 10명 추첨해서 10,000원씩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퀴즈 10문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제부터 1번 문제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번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로 모두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로 드리니까 집중하시고요.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채식주의자,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베지테리언, 베터지리언. 자, 1번 문제 쉬운 문제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채식주의자와 같은 말이고요. 베지테리언, 베터지리언? 자, 두 가지 보기 중에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미 보기 보고 빵 터지신 분들 보이는데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베지테리언이 정답입니다. 베터지리언 뭐야? 라고 놀라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베터지리언은 아니지만 1,000분이 조금 넘게 선택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누나 햄최 몇이에요?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있는데 저 햄버거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개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저 햄최 몇 큰 거 하나 정도밖에 못 먹어요. 왜 그러세요? 햄채면 질문 처음 받아보는 것 같네. 자, 그리고 잼언니 베터지리언이라고 역시나 두아진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채팅이 나올 줄 알았어. 자, 어쨌든 요 베지테리언 동물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환경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요 채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살찌는 건데 라고 권영훈 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1번 문제는 너무나 재밌고 쉽게 맞춰주셨고요. 이제 빠르게 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만나보시죠. 나이 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상혼, 사혼, 졸혼. 자, 이번에는요. 나이 든 부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혼은 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에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좀 다큐도 있었던 것 같고 관련된. 자, 2번 문제 정답 확인해 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졸혼이 맞습니다. 자, 94%의 정답률을 기록을 했네요. 아, 2번 문제 치고 오답이 살짝 나왔네. 6% 정도가 황혼과 파혼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졸혼,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의 신조어예요. 쑥이님이 결혼을 졸업한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맞아요. 정확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를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졸혼이에요. 자, 지금 보기에는 황혼도 있었는데 황혼은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를 뜻하고요. 노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혼은 약혼을 깨트린다는 말을 뜻하고요. 자, 이번 문제에서 벌써 하트를 쓰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트 아까워 라고 쓰신 채팅을 봤는데요. 자, 하지만 나머지 문제에서 또 혹시 몰라요. 쭉 다 맞힐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자, 2번 문제 졸혼 잘 맞춰주신 분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문제, 2번 문제는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해주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힘쓰신 김구 선생님 다들 아시죠? 그럼 김구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책도 있을 텐데요. 바로 백범일지죠. 이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직접 틈틈이 쓰신 일지로 집필 당시의 두 아들에게 너희가 성장하여 아비의 일생 경력을 알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일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집필 목적까지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백범일지의 일지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바로 관련 문제 드릴게요. 3번 문제 갑니다. 백범일지의 일지란 무슨 뜻일까요? 힘겨운 이야기, 유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자, 백범일지 일지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아주 빠르게 정답을 거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심히 제 말을 볼륨 업하고 듣고 계신 잼너분들은 3번 문제도 너무나 쉽게 콕 찍으셨을 거예요. 자, 3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정답 맞습니다.
역시 눈치 빠른 잼너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말이 길어지면 정답이 나온다고. 맞아요. 자, 정답은 바로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 문제 내기 전에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고요.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님이 53세 때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자서전으로 상하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제 집필 목적은 상권을 집필하시면서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김구 선생님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마음, 또 당시 독립운동 상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쓰여 있는 백범일지는 1997년에 보물 제1245호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 사료로서 아주 귀중한 백범일지 아직 읽어보지 않은 잼너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잼도깨비님이 좋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퀴즈 풀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또 뿌듯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잼도깨비님. 잼도깨비님께 일단 1000잼 드릴게요. 이런 채팅 너무 뿌듯해서 잼도깨비님께는 1000잼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3번 문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잘 맞춰주셨고요. 우리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닐라 젓가락 실핀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좀 생소하기도 하면서 정답을 제가 잼러였다면 과연 맞힐 수 있었을까? 근데 굉장히 또 4번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만 같은데 바닐라, 젓가락, 실핀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자, 지금 정답 맞춰주시는 잼너분들 보니까 정답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잼너분들은 모르는 게 없네. 정답은 바로 바닐라가 정답이고요. 오늘의 힌트가 나갔었구나. 바닐라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힌트가 나갔었어요. 바닐라는 스페인어로 넝쿨란 종류의 꼬투리, 콩이라는 뜻인데요. 디저트에 쓰이는 대표적인 향신료입니다. 어떤 향신료나 요리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곁들여지는 향신료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해요. 잼라이브 덕분에 상식이 쑥쑥 늘어난다고 하는 잼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도 바닐라를 이 향신료가 곁들여진 디저트를 먹을 줄만 알았지 사실 이렇게 생긴 줄을 지금 진행하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도 얻어가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씩 지식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바닐라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55,000여 명 계속해서 도전 이어가고 있고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주세요. 배부른 햄스터는 좁은 문을 지날 때 어떻게 할까요? 공중제비를 돈다, 먹이를 뱉는다, 소리를 지른다. 이번 문제는 햄스터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햄스터를 키워봤는데 근데 배부른 햄스터가 좁은 문 지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하지? 소리 질러요? 김두님은 소리 지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예요? 공중제비를 돈다, 먹이를 뱉는다, 소리를 지른다. 정답은요? 먹이를 뱉는다예요. 김두님 채팅으로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어떡해요. 비수기님은 스펀지 레전드 영상 아님?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KBS ETV에서 방영했었던 이 스펀지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었거든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그마치 150개가량을 햄스터 열심히 모은 해바라기 씨를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아낌없이 적당량만 가져가는 햄스터. 네, 먹이를 뱉는다가 정답이 맞죠. 준케이님이 잼 누나는 배부르면 소리 지르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채팅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배부르면 배불러 이렇게? 정답. 준케이님 1000점 드릴게요. 자, 우리 해설 영상으로 먹이를 뱉는다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자, 스펀지 기억하시는 분들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자,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5문제도 파이팅 해주시고요. 우리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피자헛에는 이름에 고구마가 들어간 피자를 팔지 않는다. O, X. 자, 이번에 OX 퀴즈인데 이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아니에요? 피자헛에는 이름에 고구마가 들어간 피자 팔지 않아요? 이거 피자헛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피자 관계자분들 알고 계시나요? 근데 고구마가 들어간 피자는 어딜 가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 자, OX 퀴즈 정답 확인해 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O가 정답입니다. 팔지 않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름에 고구마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데 79%만 맞춰주셨습니다. 피자 토핑에는 고구마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고구마가 들어간 이름의 피자는 판매하지 않는데요. 이 피자헛의 고구마와 치즈가 섞인 무스의 이름 역시 리치골드. 이름에 고구마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X를 선택해 주신 분이 21% 만여 명입니다. 여기서 오답자가 예상외로 좀 많이 나왔어요. 푸른로프님이 누나는 피자 좋아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취향을 물어봐 주시니까 그럼요, 피자 좋아하죠.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둥글레가 괜히 생기겠어? 그리고 울림님은 잼 언니 옷 고구마 피자 같아요. 그 말도 나올 줄 알았어요. 고구마 무스 같지 않아요? 약간 색상이? 오늘 또 찰떡같이 옷을 챙겨 입고 나왔네요. 자, 6번 문제 5가 정답이었고요. 우리는 이제 7번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맞춰주고 계시죠? 우리 풀다 보니까 문제 굉장히 재밌네요. 오늘 탈락했더라도 저와 함께 끝까지 어떤 문제 나오는지 풀어주시고 잼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문제 갈게요. 국내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캐릭터는 영심이, 뽀로로, 둘리. 저도 이제 잼라이브를 1년이 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 문제 기억이 납니다. 요거 기출 문제네요. 나왔던 문제예요. 기억나시는 잼너분들도 분명 계시죠? 국내 최초로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캐릭터 영심이, 뽀로로, 둘리 중에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둘리잖아요. 왜 몰라요? 잘못 눌렀다는 분들도 또 있네요. 자, 영심이 골라주신 분들이 11% 정도로 좀 많은데요. 둘리가 정답이고 81%가 맞춰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받은 만화 캐릭터 둘리. 이 만화 캐릭터한테 주민등록증이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둘리는요, 83년 4월 22일생이에요. 83년 4월은 만화 잡지 보물섬에서 둘리가 처음 연재된 달이고요. 둘리라서 22일로 또 했다고 합니다. 둘리는 올해 37살이네. 더 이상 이제 아기 공룡 둘리가 아니네요. 이제 둘리 삼촌 정도 되려나? 아니다. 이렇게 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으니까 둘리 오빠 정도로 합시다. 둘리 오빠 정도. 자, 아기 공룡이 아니에요. 자, 일단 둘리가 정답이었고 3만 1000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8, 90. 세 문제 남았어요. 나머지 세 문제도 여러분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겠고, 자, 이제 나머지 세 문제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긴장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 8번 문제 제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8번 문제 갑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언론피해위원회, 언론구제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자, 언론 보도로 인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좀 지금 비슷비슷한 보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의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정답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78%의 정답률을 기록했네요. 자, 24,000여 명만 언론중재위원회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이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와 언론 사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올바르게 고치고 또 피해자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요. 재판 결과를 또 다시 보도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박미선 님이 또 맞았다라고 좋아하고 계시네요. 나머지 두 문제도 꼭 맞히세요. 자, 빠르게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우리나라 해발고도의 기준점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강릉, 인천, 부산, 대구. 자, 우리나라 해발고도의 기준점이 어느 도시에 있을지 맞히는 문제인데요. 보기가 또 이번엔 9번 문제인 만큼 4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지선다예요. 강릉, 인천, 부산, 대구. 해발고도의 기준점이 있구나. 근데 이제 어느 도시에 있을지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정답! 인천입니다. 57%의 정답률을 기록을 하면서요. 50%대로 정답률이 좀 훅 떨어졌네요. 지금부터 시작이구만 이러고 말씀해 주신 잼너가 있었어요. 자, 강릉을 24%나 좀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는데 이 해발고도는요. 바다의 표면을 기준으로 잰 높이의 정도를 말해요. 우리나라의 해발고도는요.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인하대학교에 설치된 수준 원점인데요. 우리나라 해발고도는 이 수준 원점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247호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인천 57% 13,000여 명이 맞춰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떨어졌더라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고요. 계속해서 잼 모아주시고 10번 문제 어떤 문제 나올지 좀 궁금하시죠? 파이널 라운드 빨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강채연 님이
아빠는 다 틀리고 나는 찍어서 다 맞음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빠도 이제 본격 잼러로서 같이 이제 좀 실력을 키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잼라이브는 꼭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맞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약간의 짬이 필요한 그런 잼라이브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늘 성실하게 잼라이브를 9시마다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오리각이라고 용댕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걱정이 되는데 10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신만의 능력과 스타일을 갖춘 3040 여성을 가리키는 말은 나우머족, 나포츠족, 나우족. 자신만의 능력과 스타일을 갖춘 3040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특별하게 또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여성이 앞으로 계속 좀 되고 싶은데 자, 이런 여성들 어떻게 부를까요? 나우머족, 나포츠족, 나우족.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답은요. 바로 나우머족입니다. 자, 60%가 맞춰주셨네요. 생각보다 마지막 문제 그래도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늙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추고 즐기고 있어서 강인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나우머족 is 잼 누나? 저도 앞으로 약간 나우머족을 좀 모토로 해서 이런 멋진 여성이 되는 게 꿈이에요. 자, 나포츠족이 지금 보기에 또 있었는데 야간에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포츠족이라고 하고요. 또 나우족은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40대, 50대 여성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자, 찍었는데 잘못 눌렀는데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보이는데 마지막 퀴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준비된 10개 퀴즈 모두 마치 오늘의 위너 탄생한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너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위너들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10,000원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발표가 됐죠. 이런 닉네임 본 적 있냐님, 고고매님, 돌돌님, 싸다구님, 기준이님, 익명입니까님, 수님 등등등 10,000원씩 가져가신 분들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기분 좋겠다. 부럽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알차고 지식도 얻어가고 재밌고 잼 누나도 보고 잼 언니도 보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 즐겨봤어요. 즐거우셨나요? 자, 여러분께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 말씀드렸죠? 요 꿀 빠는 시간 타임딜 26,000원에 25스틱 그리고 이렇게 5스틱 총 30스틱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이 홈피드에 노출된 타임들을 클릭하고요. 겟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500명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타임들은 건강엔 다이어트 브랜드 띵커바디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일 밤 9시에도 어김없이 또 만나요. 저도 빨리 사야 돼요, 여러분. 안녕, 빠염.